안녕하세요. 순애쌤과 함께하는 남창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취 기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읽기가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1차 시에는 인상 깊은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리로스쿨에 우리 학교 친구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선생님이 가져와 보았습니다. 민성이는 식물이 초대받은 집이 아닌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 이 부분이 인상 깊다고 했고요. 민훈이 역시 같은 부분을 아주 인상 깊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윤준이는 이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장면, 그러니까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그 멋진 운동장 자체가 인상이 깊었다고 해주었고요. 수혁이는 그 등나무와 철구조가 서로 만나서 이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게 흥미로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건축을 할 때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밝혀주었습니다. 유빈이는 군수가 주민들을 위해 직접 나서서 등나무를 설치한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군수의 모습을 인상 깊게 찾아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원이도 군수가 갈등을 등나무로 해결하는 장면이 멋졌다라고 얘기해줬고 민철이도 군수가 권위주의를 벗어던진 참된 군수라서 인상 깊었다고 얘기해줬어요. 영준이 역시 정말 멋진 군수, 좋은 군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태성이도 역시 군수가 좋았다라는 얘기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원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한 군수의 모습이 멋졌다. 그리고 인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고려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중석을 만들어낸 것도 멋졌다라는 얘기 해주었습니다. 재영이는 나머지는 모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면서 완성된다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자연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 인간의 문명이나 기술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면 무조건적이게 자연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태균이도 정말 평범했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운동장이 자연과 사람의 힘이 합쳐진 구조물로 인해 멋지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랍다라고 소감을 남겨주었고요. 진모는 그래 등나무들아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 다오. 이 부분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연과 인간 기술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것이어서 그렇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대사, 이 부분을 찾아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태환이도 이 부분이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고 했고요. 영우도 이 부분이 좋았는데 집은 인위적으로 만든 식물이 기댈 수 있는 철골이고 그늘은 그 아래 시간을 보낼 사람들에게 득을 주니 말 그대로 자연과 절제된 인조구조물의 조화를 나타내는 말인 것 같아 기억에 깊게 남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태는 등나무를 이용해 주민들을 위한 그늘이 되는 그 부분이 좋았는데요.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흥과 등나무와 나의 감흥, 이 두 가지가 작동해 이 경관이 만들어졌다는 게 멋있게 느껴져서 해서 이제 감흥을 좀 정리를 해 주었어요. 정우도 등나무의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이 마치 상대편의 힘을 알아차린다는 듯 서로 감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생생하게 상상이 간다고 했는데 정우와 인태 모두 감흥 부분을 찾아주어서 두 사람의 의견을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참 잘 찾았고요.
병호는 등나무 운동장 프로젝트에서 건축가가 한 일이라곤 기껏해야 등나무가 자라나는 구조물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완성된다. 이 구절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작게나마라도 자연의 신비함과 인간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어서 신선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선생님도 병호가 찾아준 이 구절을 가장 인상 깊은 구절로 정리를 했거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육자로서 생각을 좀 하게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역시 여기 자연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환경에서 수업 중에 서로 자기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고 결합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의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그 기껏해야 조금 너희들을 연결해주고 지지하는 일을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업도 굉장히 좀 절제돼 있어야 되겠다. 너무 많이 개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이 정기용이 멋있는 부분이 그러면서도 건축가로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 예를 들면 관중석 제일 윗자리에서도 그 원호 부분이 그 철골 구조의 원호 부분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그래서 꼭지점을 정한다든지 햇빛과 시선의 관계를 고려한다든지 그리고 원호가 그 철골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또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또 등나무가 잘 그 철골 구조를 타고 갈 수 있게 가는 쇠줄을 감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멋있고 나도 정말 이런 선생님, 교육자로서 이런 교육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더 아이들이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을 또 많이 적어줬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가문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정기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건축을 할까? 그리고 정기용이란 사람이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지 왜 또 정기용 건축가님이 10년 동안 무주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사례 외에도 자연과 인조물이 결합한 사례는 없나? 아까 또 정기용 건축가님의 다른 건축물 얘기 나왔고요. 또 이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왜 꼭 등나무여야 했을까? 왜 하필 많은 식물 중에 등나무를 골랐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수업 시간 중에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왜 등나무를 골랐을까요? 그리고 원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원호 옆에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니즘 건축이 궁금하다. 모더니즘 건축의 사례를 더 알고 싶다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어떤 건축물인가? 이런 이제 질문도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그 주요 활동은요. 선생님 이제 두 번째 활동지에 나갔죠. 선생님 미리 배포를 했는데 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1의 두 번째 활동지,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활동지입니다. 역시 성취 기준은 사회적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할 거예요. 읽기를 통해서. 자, 그리고 오늘의 학습 주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한 점을 매체를 활용해서 조사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심화학습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정기용 건축가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지식 채널 2 건축가 정기용 부분 굉장히 이제 그 핵심이 잘 드러나 있어요. 4분 51초 정도 됩니다. 여러분 찾아서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EBS 스토리 정기용 건축가가 남긴 따뜻한 공간. 이거 너무 감동받았어요, 선생님은. 이거 13분 9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보세요. 1번, 2번. 자, 그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의 그림일기. 요게 2분 43초인데요. 정기용 씨를 좀 더 알 수 있고요.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지금 유튜브 부분이 2분 50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아까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서 난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친구는 모더니즘 건축의 대가 르 코르비지에와 아파트 역사를 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왜 하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여기서 얘기했지?
그만큼 월드컵 경기장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 많은 생각들, 철학들이 담겨있는 건축물이라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한 친구들은 요 6번 그 링크를 참고해서 들어가 보면 8분 55초 정도, 그래서 건축가 류춘수 씨와 상암 월드컵 구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심화학습을 좀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까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고요. 말하는 건축가. 그 다음에 정기용 기념사업회 누리집에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용 씨의 책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서 저런 영상을 보고 책을 사려고 들어가 보았더니 안타깝게도 감흥의 건축, 우리 교과서에 실린 이 부분을 책은 절판이 됐더라고. 그래서 속상 했는데 대신에 이제 사람 건축 도시라는 책을 샀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있는데 혹시 다 읽고 난 뒤에 친구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선생님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도서관도 이 책이 되게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책을 더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하고요. 오늘의 학습 과제입니다. 자,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 후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궁금한 점을 조사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쓰면 됩니다. 학습 활동지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작성한 활동지는 학교에 가져오면 선생님이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리로스쿨 활동보고서, 교과, 국어 학습 과제에서 감상문을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성취 기준이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인 만큼 친구들의 글을 읽고 한 명 이상에게 댓글 달아주세요. 리로스쿨 알고 있죠? 자,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 활동보고서, 교과 활동 국어 클릭하면 여러분 그 날짜에 맞게 3월 9일 그 몇 교시 1학년 몇 반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 자, 거기에 담당 교사 안순애 선생님 되어 있으니까 글을 남기면 되고요. 또 친구들이 글에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과제는 오늘까지인 거 알죠? 늦더라도 3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